여긴 어딘가요? 이곳은 숭실대학교 뒤편에 있는 백마관이라는 건물인데 굉장히 좀 노후한 편에 속해요, 이 건물이. 그래서 보면은 언덕 같은 곳에 이렇게 올려져 있고 출입문도 좀 무거운 유리로 된 미닫이 문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가파른 언덕을 올라와야 올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내부를 보면은 안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나 승강기가 전혀 없고 그냥 이렇게 계단으로만 쭉 건물이 이어져 있습니다. 몇 층까지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나요? 이렇게 계속 건물 꼭대기까지 계속 계단으로만 이어져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들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이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건물이고, 여기 보면은 맨 끝에 보면은 비상통로용 출입구가 있는데, 이 비상통로도 승강기가 존재하지 않고 그냥 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되게 여기 보면 화장실인가 봐요. 네네, 화장실인데 그냥 이렇게 사람 한 명 지나갈 정도의 폭이고, 여기 보면은 턱이 존재해가지고 출입구에 그래서 휠체어가 좀 들어오고 나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고 폭도 굉장히 좁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용 화장실이 안에 있나요? 장애인용 화장실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일반 이용하는 칸보다는 조금 더 넓이가 있는 그런 칸이 있기는 하지만, 뭐 손잡이라든지 장애인용 거치대 그런 시설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장애인용 화장실이었던 과거에 그랬던 흔적만 좀 남아있고, 지금은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은 학생회관이네요. 학생회관은 양쪽으로 나눠져 있고, 마찬가지로 좀 큰 유리문에 두꺼운 미닫이 문이 있네요. 옆에 보시면 여기 경사가 되게 가파른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건물 안에서도 경사가 좀 있어가지고 특히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안에가 미끄러워서 휠체어 이용자가 다니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 건물로 학생회관 건물의 이런 외관을 담아봤습니다. 일반 학생이 다니기에도 생각보다 경사가 좀 있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영상에서 보이는 것보다 제가 직접 봤을 때 훨씬 더 경사가 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데에서는, 잡고 다니기 마땅한 것도 별로 없고, 어려워 보이기는 해요. 여기는 이제 인문대생들이 많이 쓰는 조만식 기념관이라는 건물인데요. 여기도 보면은 두꺼운 유리로 된 미닫이 출입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정말 많이들 이용하는 건물인데, 네. 이 안에는 학내 매점들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편의점이 있는데 키오스크가 최근에 많이 설치가 되었더라고요. 들어가려면 안에 출입 인증이랑 신용카드를 삽입해야 되는데 높이가 생각보다 좀 높고 휠체어 이용자들이 손이 닿기 굉장히 어려운 높이에 부착되어 있고, 또 시각장애인들의 입장에선 또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해야만 편의점에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이런 건 굉장히 장애인 친화적이지 않은 개선인 것 같다. 이것도 최근에 새로 생긴 것 같은데 딱 봤을 때도 가까이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뭔가 점자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심지어 점자도 없고 그리고 출입 방법 안내라고 하는 그 화면에도 높이가 보이잖아요. 서서 딱 어깨 정도의 높이. 근데 실제로도 딱 어깨 정도의 높이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도 처음 봤을 때 되게 놀랐네요. 맞아요. 정말 이게 리모델링이 되면서 오히려 장애인 친화적이지 않은 게 많아졌는데, 여기도 보면은 들어가는 입구에 경사로가 있는 게 아니라 계단밖에 없고, 여기는 내부에 있는 카페테리아 컨셉의 공간인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올라올 때 계단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내 매점은 정말 장애인 친화적이지 않은 공간들이 많다라는 걸 느꼈고요. 여기도 보면 셀프 계산대가 있는데 키오스크랑 마찬가지로 휠체어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엔 좀 높은. 셀프 계산대 자체도 화면을 터치하는 거라서 체어 이용자 이외에도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더 쓰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맞아요. 이게 무인 시스템이 장애인들에게는 정말 불친절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보시면 계단 높이도 굉장히 곳곳에 이렇게 학교에 키오스크가 존재하더라고요. 자, 여기는 좀
중앙도서관 옆으로 올라가는 언덕길인데요.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위에 언덕 위에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의 경사가 있고, 특히 여기는 보시다시피 중앙선이 있잖아요. 차도예요. 아, 차도만큼의 그런 경사가 있고, 옆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차와 사람이 함께 다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전에 위협도 있고, 아까 앞에 영상을 다시 이렇게 위에서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벽돌 건물이 중앙도서관이거든요. 중앙도서관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쪽에 경사가 있는데 굉장히 경사가 가팔라 보이죠. 지금 딱 봐도. 근데 실제로 봤을 땐 더 가파르거든요. 이게 뭐 잡고 다닐 그런 게 전혀 없네요. 그렇죠. 전혀 없고 실제로 이 언덕 빼고는 나머지는 다 계단인 게 더 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대부분의 대학들이 산을 깎아서 만든 곳에 세워져 있다 보니까 특히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곳곳에 경사가 가파른 언덕들이 너무 많은데 그에 반해서 이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는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특히 이게 지금 보시는 부분이 경사로거든요. 휠체어 이용자들이 쓰는 도로인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옆에 도로 옆에 이렇게 틈이 있어가지고 빠지면 좀 다시 스스로 올라오기는 쉽지 않겠죠. 아, 그리고 나름 여기 옆에 손잡이가 있지만 이렇게 공사 당시에 찍혔던 발자국이라든지 또는 아까 지나갔던 것처럼 나뭇잎이나 이런 쓰레기가처럼 잘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되게 벽이 높죠. 이 벽이 높은 이유가 네. 아까 미르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체를 산을 깎아서 만들다 보니까 경사가 급해가지고 계단 자체도 되게 많아서 이 계단을 다 커버하려면 이 벽이 이만큼 높아야 되는 거고 그만큼 이 휠체어가 가는 길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음, 저희가 이 길을 가면서 되게 길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보도블록도 최근에 비가 많이 오고 나서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여기도 살짝 올라왔죠? 그래서 되게 비장애인들도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휠체어 이용자는 더욱더 여기를 이용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경사로를 저희가 걷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음대 건물, 이제 안익태 기념관 그쪽으로 가는 길인데 여기서 저희가 좀 충격을 먹은 일이 있었죠. 이쪽으로 이제 아, 맞아요. 직진해서 여기 보시면 앞에 더 가는 길이 있는데 저 위쪽에 보시면 내려가는 경사로가 안전하게 있어요. 근데 그쪽에 지금 사람들이 좀 보이죠? 다 흡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기가 약간 지정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 학생들만의 흡연 구역처럼 더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저희는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왔지만 저기를 혼자서 걸어가면 그 담배 냄새를 다 맡게 되니까 되게 그리고 딱 한눈에 봐도 지금 이 장애인용 통로랑 비장애인용 이용하는 공간이랑 너무 그 관리되는 차원이 너무 다르다고 느껴져요. 딱 시각적으로 봐도. 지금 가는 경사로가 막 깨지거나 이런 정도, 정말 사람이 못 다닐 정도는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누가 봐도 좀 오래되기도 했고, 맞아요. 관리가 안 됐다는 부분들이 좀 많이 느껴지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있던 자국들 잔해들이 보이고, 심지어는 이 현수막이 수거되지 않은 부분도 저희가 봤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는 정문에서 경상관을 바라보는 쪽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로는 아니지만 경사가 굉장히 높죠. 내려가는 길 쪽에 경사도 굉장히 완하지 못한 그런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은 이렇게 끝났는데 조금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자면 현실된 두 가지 길이 있다. 경사가 급한 경사로나 그리고 무수히 많은 계단. 사실 딱 이 두 개의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그리고 건물을 좀 정리를 하자면 어떤 점이 있을 것 같나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방학마다 이제 리모델링을 조금씩 손을 보는데 학교가 개선이 되는 건물들은 계속 꾸준히 개선이 되는데 그냥 백마관 같이 좀 변방에 있는 건물들은 그냥 꾸준히 계속 노후되어 가고 전혀 거기는 뭐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건물들도 많이 존재해가지고 이런 노후된 건물들은 정말 그냥 뭐 이용하지 말라 식의 차원일까요?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편집하면서 생각했던 게 사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아까 제가 보도블록 얘기하면서 비가 많이 와서 울었다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는 그게 한번 보수공사를 되게 빨리 했단 말이에요. 한 달도 안 돼서 그거를 그렇게 쉽게 고칠 수 있으면
다른 것도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궁금증들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학교가 뭐 돈이 없어서 또는 이게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서 이거를 고치지 않고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네. 비장애인들의 공간이랑 장애인들의 공간이 너무 확연하게 이제 차이가 나고 그 선이 굉장히 뚜렷하다라는 이 조그만 학교라는 공간에서조차 그게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아까 전에 그 장애인용 통로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노후된 건물들 존이 이렇게 있을 만큼 관리되지 않는 곳은 진짜 영원히 관리되지 않고 너무 그런 벽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런 학교 사회에서도.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아까 종안식 기념관 봤을 때 새로 매점이 좀 리모델링 된 거잖아요. 근데 그쵸. 이 리모델링 된 게 정말 배려풀이하지 못한 대표적인 거 다 모아놔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게 약간 비대면 학사로 전환되면서 요즘에 비대면, 무인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데 학교도 그 흐름을 좀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굳이 직원을 두지 않아도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으니까 이런 셀프 시스템을 많이 적용한 것 같은데 제가 오랜만에 찾아가 본 학교는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이 많이 되었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될수록 정말 장애인 친화적이지 않은 방식이라는 거를 좀 지금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앞선 에피소드와 이어서 학교 대학 내 실제로 어떻게 건물이 지어져 있고 또 실제로 저희가 탐방한 것을 바탕으로 느낀 점을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총 정리하는 소감. 저는 앞선 장애인 베리어 프리 영상에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학교에게 그 법률적인 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을 저희가 주고 있는 것 같다. 법률이 이런 얘기를 음, 했었잖아요. 그런 틈을 시각적으로 좀 목격을 한 듯한 느낌이 들었고 현장 촬영하면서 아까 오월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학교가 못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더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학교가 의무와 책임을 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좀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